책 꺼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얘들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은 본 수업 때 나갈 거니까 일단은 여기 페이지 120쪽 펴봐. 120쪽. 닫혀도 비면 안 되고. 자, 120쪽을 피세요. 120쪽. 집합의 뜻과 표현인데 여기서 하는 단원이 앞으로 너희들한테 그 좀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는 내용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보면 돼요. 표현을 하다 보면은 조금 중요하게 맥락들을 하는 말이라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모임이야. 모임. 근데 이걸 모임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냥 막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삼아야 되거든요. 기준? 근데 이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어야 되냐라고 하냐면 객관적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 기준. 어떤 걸 객관적이라고? 어? 뭐라고?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때마다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조금 주관적인 느낌이 센 거고 감정이 담기지 않는 표현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체로 관련되기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성이를 봤더니 떡대가 좋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누군가는 보면 아 떡대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정도 갖고 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민성이보다 떡대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봤을 때 키가 큰 편이겠지만 나보다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작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라고 말하는 키가 크다 아니면 뭐 잘생겼다 아니면 이쁘다 뭐 아무튼 이런 뭐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들이 나타내는 건 하나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다 아니면 뭐 소래고를 다닌다 아니면 외학부를 다닌다 아니면 이번에 수학 점수가 90점을 넘었다 아 나 이번에 수학 1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를 객관적이라고 단순하게 수학을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도 못하는 게 예를 들어 시험이 쉽게 내버려가지고 100점 나오는 거랑 어렵게 나올 때 100점 나오는 건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그런 점수적인 이야기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는 기준이 안 되고 어찌됐든 뭐 100점을 맞았다 또는 뭐 90점을 넘었다 나 이번 시험에서 50점을 넘었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4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소래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누구가 돼요? 3명 되잖아. 민성이, 서준이, 성원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집합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성원이가 있고 여기에 민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준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돼요. 자, 그러면 이 집합에서 성원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자, 근데 수진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원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서 슬러시 한번 딱 그어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는 거를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소를 다일일이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소 나열법. 이거를 내가 다른 말로 X는 소래부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로 써준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를 조건 제시법이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성원이, 여기에 민성이, 그 다음에 여기에 서준이 이렇게 해서 다 써주게 되면은 이거를 다 뭐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집합을 봤는데 지금 집합처럼 몇 명, 몇 이렇게 해서 셀 수 있어. 이게 몇 개라고 셀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셀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연수들을 다 썼어. 근데 자연수의 끝이 있어. 없죠. 그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요. 그러면 이건 계속 많으니까 셀 수 있어.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무한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됐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집합을 표현하다가 자, 우리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번 1학기 때 수학 1등급 받은 사람들을 모임했더니 슬프게 아무도 없죠. 슬프게 아무도 없죠. 다음에 여기 몇 명 있길 바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를 빌본자를 써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집합. 그래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래서 원소의 개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처럼 딱 봤더니 집합 A를 세봤더니 하나, 둘, 세 개가 딱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를 그냥 원소의 개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무한 집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따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니까 한번 그 122쪽에 290번이랑 291번만 한번 풀어봐 볼래? 290이랑 291.
얘들아, 낮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니까 와, 이때 와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평일에. 제발. 너한테 그 시간 물어봤잖아. 네. 왔으니까 이 시간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와서 이때 많이 질문하고 그래. 자습생들 때 계속 상주하실 테니까 그 질문한 거 이때마다 아니면 숙제도 좋고 공부 어떤 것도 좋고 해도 좋으니까 와서 많이 공부해. 성원이도, 네. 서준이도, 수진이도, 그리고 안 보고 있는 저기 있는 두 명도. 자, 그래서 290번의 답이 뭐야? 기억. 리을이고 기억에서 원소 같은 거 구하면은 요거야. 1, 3, 5, 15. 1, 3, 5, 15.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소만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소만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집합을 나타낸다고 할 때 꼭 이렇게 중괄호 써줘야 된다. 중괄호 써서 나타내면 집합의 기호로 보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91번에는 자, 1번, 2번 이 중에 어떤 거야? 1번, 291번에 1번. 요거죠? 왼쪽이 들어가죠? 자, 2번은? 안 들어가죠? 자, 3번은? 안 들어가죠? 자, 4번은? 1번 들어가죠. 그래서 1, 2, 2, 1이야. 이거를 다 해보면. 됐죠? 자. 자, 집합의 뜻이라고 해서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랐을 때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키가 작다라는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뭐 150 이하의 모임 또는 뭐 160 이하의 모임 수치를 정확하게 주면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작다라는 말로만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대신에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 이건 되죠? 혈액형 검사해보면 B형인지 A형인지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되죠? 왜냐면 기준치가 좋죠? 3보다 크다고 했고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되기 때문에 3,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필수 2번을 보면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집합일 거고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약수가 뭐고 배수가 뭔지는 알지. 그래도 약수가 뭐예요? 주어진 수를 나눌 수 있는 거. 배수는? 그거에 어떻게 해서 1, 2, 3, 4 이렇게 차근차근 곱해질 거. 그래서 4, 8, 12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고 얘는 1, 2, 3, 8로 다 끝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약수는 유한집합인 게 분명하고요. 배수 같은 경우는 딱 숫자의 제약이 없으면 이건 무한집합이야. 뭐 100보다 작다, 200보다 작다 뭐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말하면 좀 힘들다. 됐을까요? 그래서 보기 1번 맞는 말 틀린 말. 보기 1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자, 보기 2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이죠. 2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말. 4번. 맞는 말은 여기 6에 원소가 없죠. 그래서 얘가 정답인 거고요. 5번 같은 건 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됐을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필수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
거라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 1, 2, 50을 1, 2, 50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10의 약수. 10의 약수인데 정확하게는 니는 고등학생이니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양이. 왜냐하면 음수로 나누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x와 x는 10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말 없으면 양이라는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석이 여지에 조금 있지만 어쨌든 약수라고만 표현하면 그 표현까지 해석을 하라. 그럼 얘는 2번 같은 경우는 3, 6, 9, 12 점점점인데 얘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의 x가 x는 3의 양의 배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네? 자,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소날법으로 바꿔가야 되니까 1보다 크고 14보다 작으니까 2, 4, 6, 8, 1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그걸 표현하면 이건데 마찬가지로 얘는 자연수의 끝이 없어서 이런 점점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점점점 표시는 계속 있다라는 말이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다음 필수 4번.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하는 거잖아. 근데 집합에서 같은 숫자 중복되면 그거 몇 개 나와도 한 번만 쓴다. 같은 원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칸을 다 나눠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랑 얘 더우면 뭐가 돼?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자, 더하기 0 더하기 2. 자, 1 더하기 0. 자, 1 더하기 1. 자, 1 더하기 2. 자, 그럼 여기가 2, 3, 4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요렇게 같은 숫자, 요렇게 같은 숫자, 요렇게 같은 숫자죠. 그래서 저거는 그만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0, 1, 2, 3, 4로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써주면 돼. 한 번씩만. 됐죠? 네. 자, 그럼 곱하기도 이런 원리로 해서 여기만 곱하기로 바꿔서 다 계산해 모아서 나오는 원소들을 쓰니까 그게 0, 1, 2, 4, 0, 1, 2, 4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298번 한번 풀어봐 볼까요? 298번. 확인 체크 298번.
얘들아 이렇게 있는 안 돼요? 어? 있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원하는 게 이거죠. 2를 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2는 x인 거고 원하는 건 여기서는 y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 계산해줘서 가져와. 여기까지 됐죠? 네. 혹시 질문? 없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필수 5번으로 가보면 다음 중 무한집합인 거 했었을 때 1번 무한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죠. 자, 2번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아니죠. 이거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3번 1하고 2 사이의 기하분수. 이거는 되게 많죠.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쭉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어서 무한집합.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도 많기는 하지만 셀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얘도 유한집합인 거야. 셀 수 있어 보니까. 근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1하고 2 사이는 유리수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1.1, 1.11, 1.111, 1.2, 1.2, 1.2도 이거 계속 무한에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무한집합이 뭐냐라고 하는 거냐면 3번과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네? 네. 됐죠?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유제 6번을 보면 이거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공집합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공집합이라는 거.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공집합이야, 공집합이 안 돼? 아니면 이거.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집합 A라고 표현하면 이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공집합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원소의 개수적으로는 몇 개라고 보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도 하나라고. 원소의 개수가. 오케이? 그래서 보기 1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는 원소 개수가 만 개가 아니라 하나.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되니까 몇 개로 해야 돼? 두 개. 각각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3번을 보면 자, 얘는 몇 개? 자, 얘는 그러면 3 빼기 2니까 얼마? 그래서 얘는 하나로. 됐죠? 자,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요건데 얘네 둘 다 뭐로 볼 수 있어? 각각 값을 구하는 거야. 한 개니까 얘네 같은 값으로 1이죠? 숫자가 단순히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소 개수가 크다 이런 말 못해. 이런 말 못해.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얘 얼마? 1개. 자, 얘는 0개. 얘는 공집합이야. 집합 기호가 없이 그냥 딱 공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라. 그럼 요 놈이 몇 개가 돼요? 요 놈이 1개. 집합 기호가 있냐 없냐 그거 구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집합 기호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공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근데 공이라는 걸 하고 거기다가 집합 기호를 써버리면 쟤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럼 얘는 뭐라고 돼요? 2개.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4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301번 한번 풀어봐 볼래? 301번? 상관이하고 민상이 오늘 개념 테스트 가야 되지 않니? 네. 이따 끝나고 올 거지. 네. 자, 답 얼마 나와? 5? 5 나와? 6? 자, 일단 A가 얼마? A가 7. 자, B는? 제곱이 돼서 음이 되는 게 있어. 실수 중에? 없어? 실수잖아. 그래서 없었어, 0. 자, 그 다음에 C는 절대값 4잖아.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 개 다 되기 때문에 C가 두 개 들어가. 됐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127쪽으로 넘어가서 자, 집합 사이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포함을 말하는데 이 첫 번째가 정의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분 집합. 그래서 부분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A는 B의 부분 집합.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집합 A의 원소가 1, 2, 3이고 집합 B의 원소가 1, 2, 3, 4라고 표현한다면 A는 원소가 다 B에 들어가고 2도 B에 들어가고 얘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집합인데 예를 들어서 A가 1, 2, 5고 B가 1, 2, 3, 4가 돼버리면 자, N은 여기에 들어가고 N은 여기에 들어가지만 N은 여기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때 이거를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됐네? 그래서 이거 기호를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걸 벤다이어상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는 관계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림상. 근데 만약에 그림으로 봤더니 이렇게 있고 B가 아무리 감싸더라도 감싸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되네?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성질로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좀 하나 얘기해 보면, 자, 일단은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간에 부분 집합이다. 공집합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우리 몸의 전체도 우리 몸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분 집합적으로 말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우리의 부분이고 전체 우리를 다 일컬어도 그것도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또 삼단문법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에요. 다시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조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논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면 이런 삼단원법적으로도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거 성립하면 A가 B의 부분 집합으로 성립하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시에 성립을 해.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되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원래 우리가 부분 집합을 정의할 때 공집합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 그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뺀 그 모든 부분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진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 예시로 얘기를 하나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이야. 집합 A가 1이야.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하나 구하면 일단 공집합 하나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합 1과 집합 2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1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근데 이 중에서 요 놈만 보면 얘랑 같죠. 그래서 이거를 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집합 A가 1, 2, 3이야. 자, 내가 여기에 부분 집합을 만족하는 거 한번 싹 다 보여. 내가 저번에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뭐뭐인지. 공집합. 1, 2, 3, 1, 2, 2, 3, 1, 3, 1, 2, 3.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뭐가 있어? 이게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실제로 저거 우리 부분 집합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가 이제 저게 원술 개수가 3개니까 이 그냥 노가다라고 구해보라고 하는 거지만, 4개가 되면 16개고요. 5개가 되면 32개죠. 원소 개수 따라 부분 집합 개수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구하는 걸 할까요? 아니요. 안 해. 근데 지금은 그냥 한번 우리가 한번 와법이랑 한번 연습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계산을 했었을 때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존재할 거야. 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걸 부분 집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는 게 이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경우의 수로 보게 되면 각각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냐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서 2가지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해서 곱해주는 개수가 부분 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2의 n제곱계가 돼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됐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진 부분 집합 개수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 부분 집합이잖아. 진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이 n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 원소가 K개가 포함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짝수를 무조건 포함시켜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때는 전체 2의 n제곱에서 특정한 원소만큼만 지수에서 떼주면 돼. 그리고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L개가 포함되지 말이야. 그러니까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건 포함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서 이 L개만큼은 그냥 떼주는 거야. 이 K랑 얘는 숫자가 같아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그냥 구분하라고만 문자를 다르게 쓴 것뿐이야. 그래서 만약에 특정 원소 K개가 포함이고요. L개가 포함이 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2의 m-k 빼기 L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29쪽을 한번 보게 되면 집합 A가 2, 4, 6, 8이고요.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 2의 4제곱이니까 16개가 되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 2의 4제곱에서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을 하래요. 그럼 몇 개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2를 해서 2의 제곱이니까 4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됐네? 자, 그러면 8은 원소로 갖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특정 원소가 한 개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빼기 1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의 3제곱이니까 8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문제를 보면 4개에서 특정한 원소 하나 포함, 특정한 원소 2개 불포함.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2개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됐을까요? 자, 혹시 질문? 없죠? 선생님? 네. 민상이는? 네. 상황이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130쪽 한 번만 다 한번 풀어보자. 130쪽. 다 됐니?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니? 음?
한번 써보자. 308번 내가 다 부를게 그냥. 공집합,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2번에는 공집합 1, 3, 9, 1, 3, 19, 39,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포함, 불포함, 포함. 쏘리.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아닌, 그 다음에 부분집합. 그 다음에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같다. 310번에는 다르다, 다르다, 같다. 11번은 공집합 2, 3, 5, 2, 3, 2, 5, 3, 5. 이렇게 존재하고요. 312번에는 32, 31, 8개,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을까요? 혹시 질문? 자, 없으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리고 뒤에 진도 나갑시다.